외국인 자금 이탈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난기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에는 외국인 자금이 1조 원 증발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6원 이상 올랐고요. 어제도 외국인 자금이 7천억 이상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원,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향후 우리 증시와 경제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자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기 전에 미국 쪽에서는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됐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그 환율이 예.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도 뭐 홍영표께서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는 한국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예. 김정은 사장께서도 올해 환율 예측을 좀 이렇게 잘해서 그랬었죠. 한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다른 기관 같은 데가 이런 데는 예. 올해 환율이 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연초부터 환율을 좀 계속 끌어올려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환율이 낮게 잡은 데에는 지금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4원 무려 하루에 지금 김치현 PD께서 보시고 있습니다는 14원 하루에 오름에 따라서 예. 제가 외환시장을 오랫동안 담당해서 그런지 어제 30번 넘게 기업이라든가 문의 전화가 와서 미국 시장보다도 이게 예. 더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다른 각도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관심이 됐던 1분기 잠정치 아시겠어요? 예상대로 우리가 1.3% 정도 이렇게 봤는데 1.3% 그대로 나왔습니다. 속보치 1.6%에 비해서 낮았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더 주목했던 것이 1분기 PCE 이렇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렇죠. 내일 그 미국의 4월 PCE 물가 상승이 나옵니다는 예. 요건 좀 속보치 3.4%에 비해서 다소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속보치가 한 달 전에 발표할 때 그때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사실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속보치보다 더 낮은 예. 잠정치 1.3%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경기 침체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경기 순환 판단할 때 NB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판단하는데요. 예. 우리가 작년 3분기 이후서부터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면 작년에 3분기에 4.3%, 4분기에 3.4%, 올해 1분기에 1.3%,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전 방식대로 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이런 데 부담이 됐던 사항이다. 오늘 국제금리는 안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논란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판단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경기 순환의 진폭이 좀 커지고 그다음에 주기가 짧아지는 시어터닝과 프로사이클로티시티 이런 그 새로운 뉴노멀 현상 때문에 예. 미국 경제가 뭐 공식적으로 침체다 회복이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인데요. 예. 아무튼 당분간은 미국 경제의 그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오는 7월 중에 이때까지는 미국 경제 경기 침체 논쟁 이건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이제 오늘 밤이면은 4월 PC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인플레 안정에 고민하는 페드가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를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국제유가도 많이 안정돼 있어요. 예. $10 내외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2, 3개월 때는 음식료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뉴욕 시내에서 어제도 이제 김정은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불닭 문제, 우리도 이제 불닭 문제를 좀 불닭면인가요? 예, K푸드 불닭볶음면. 얘기,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좀 그런 쪽의 얘기를 좀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적 트렌드가 형성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음식료 가격이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냐 하는 이런 쪽의 그 현지 움직임을 반영해서 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는 지금 그 라스트 마일 부주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웰스펙트 이 문제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웰스펙트는 자산 효과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주거용 부동산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소득이 증가하니까 설령 민간 저축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산 효과에서 민간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자산가에서 인플레가 증대하는 문제가 예. 앞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누가 이끌어가느냐. 오늘은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는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페드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1,100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그 1000에서 $1,100 하면 연내 금리 인하는 2차례 유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1,20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액면 분할 전에 가격을 예. 기준해서 $1,200 하면 올해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대목이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으로 라스트 마일 부지에서 마지막 이렇게 물가를 잡는 데에는 자산소득 효과, 주가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자산소득 효과에 따른 인플레 문제를 잡느냐, 이 문제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이 문제는 아마 이제 다가왔죠. 예. 잭슨 미팅 해당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논의될 거로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잭슨 미팅 바로 직전에 한국경제TV의 현승윤 이렇게 대표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는. 예. 이 뒤쪽 자막에 한경이 주최하는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 6월 3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여기서 아마 굉장히 참여자가 1기 때보다 더 이렇게 참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는 미국의 현안, 또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제금융의 중심지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예. 또 이론가들이 어떤 해안을 던져줄까 6월 3일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충분한 컨퍼런스인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국내 금융시장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근 난기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하루에만 무려 14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어느보다도 이 예. 문제가 중요하죠. 외국자본 이탈 문제, 원달러 환율 상승 문제, 그렇죠. 유차에 4월부터 제시해지긴 했습니다는 현실화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저 14원이 지금 김채연 PD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한 달 수치가 아닙니다. 하루 수치입니다. 그렇죠. 하루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주체는 외국자본 이탈입니다. 외국자본 이탈이 이틀 사이에 무려 1조 8천억이 매도했습니다. 어제 그 20조 원이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제목이 있습니다는. 예. 이틀 사이에 거의 2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 2조 원 빠지기는 하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단계 선제적인 조치를 좀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저기 한번 보면 코스피 시장만 하더라도 29일 날 1조 원 넘게 빠졌고 어제도 8천억 가까이 빠졌습니다. 예. 이렇게 모습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외국 자본이 이렇게 왜 많이 빠질까? 한국의 상징격인 한국 경제 상징 삼성전자의 파업 문제, 그 다음에 카드 대란에 대한 스티그마, 낙인 효과가 있을 때 연체율이 높은 점, 이런 예. 점에 오히려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끼면 밸류업 대책에 이렇게 기대했던 수준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 이게 겹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외국 자본 이탈과 함께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틀 전에 47포인트, 어제는 원래 47던 전날에 이렇게 빠지면 좀 코스피가 좀 반등해야 그렇죠. 예. 되는데요. 어제도 그냥 여지없이 41포인트 떨어지면서 이틀 사이에 90포인트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틀 사이에 20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 안정 여부가 우리 주식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자본 이탈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른 그 금융시장 안정 문제의 최대 관건이 이렇게 되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상의 MSCI 지수상에 우리는 신흥국이거든요. 신흥국에서는 외국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실물경제, 중요한 실물경제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쪽의 시각도 이게 나오고 있으면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원달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가장 중요한 머크리온, 예. 요인이 더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성급한 판단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능력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우려되는 부분은요. 지금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어제 이제 이틀 사이에 환율을 한번 볼게요. 예. 외국자본 이탈 규모와 함께. 자,
이틀 전에는 왜 그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 이탈했습니다는 그렇죠. 원달러니 6원 50전 올랐습니다. 어제는 외국 자본 이탈 규모 줄었습니다. 예. 7,800억 달러. 근데 환율은 2배 이상 올라서 14원 이상 올랐습니다. 예. 이 조짐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NDF 시장에서 우리가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투기 세력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어빙 피셔의 캐리 자금의 성격 걸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 국제 환투기 세력은 지금 캐리 자금의 성격을 만약 띄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 간의 금리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어디에 베팅할까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한미 간의 기준금리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은 지금 상당 기준입니다. 5.5%고 한국은 3.5%입니다. 2%포인트 정도 이렇게 미국이 높죠. 예.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도 좀 금리를 좀 빨리 내려야 된다 하는 시각을 일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그 미스매칭 기간에는 금리 차가 우리가 먼저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차가 벌어지죠. 예. 그러면 환투기 세력들은 뭐냐? 미국의 지금 가뜩이나 2%포인트가 미국보다 높고, 미국이 높고, 그 다음에 미스매치 기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린다면 사실 금리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어디 베팅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우리 총선의 정책 여건을 보면 야당이 지금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예. 모든 경제 정책이 지금 하나라도 진전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소위 9개 법칙에 걸려 있죠. 이 문제도 한번 지적해 드렸는데요. 외환 당국의 방어 능력이라든가 충분합니다는 정책적으로 입법 여건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느냐. 예. 그러면 한투기 세력은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에 베팅할 수밖에 없다 하는 쪽도 이렇게 한 달 전서 말씀드렸고, 이것이 NDF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지되는 모습이고, 어제 국내 외환 시장에서도 사실 외국의 자금 이탈 규모가 환율 상승폭과 이렇게 종전의 모습의 패턴대로 보면 이 상황이 충분히 감지될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홍익거스의 시청자분을 위해서 속보가 자꾸 뜬다. 이제 속보를 하는데요. 예. 아마 속보 중에서는 테슬라 실현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Fuel Self Driving (FSD) 문제에 예. 이렇게 인지 문제에서 그랬는데, 오늘은 캐리퍼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탁 옵션을 주는 문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테슬라 실현에 왜냐하면 스탁 옵션을 많이 받아야 예. 지금 상태에서 개발 자금이 엔비디아 쏠리는 과정에서 개발 자금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탁 옵션을 많이 받는데요. 캘퍼스라든가 나온 데는 당신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스탁 옵션을 뭐 안 준다는 얘기죠. 반대했죠. 그렇죠. 가뜩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문제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소포 중에 뭐 홍익거께서도 좀 아시는 문제입니다는. 예, 뭐 중요한 내용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 예, 그렇습니다. 짚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환투기 세력 문제에서는 종전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게 행동주의 움직임입니다. 과거에는 조지 소로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 자신 내지는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거 펀드, 퀀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 환투기 세력 했습니다는 지금 연대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선진국 통화도 엔화와 같은 선진국 통화도 환투기 세력되면 방어도 어려워지고 변동폭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의 특성을 보면 엔화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엔화 환율, 엔달러 환율 수준 높을 뿐만 아니라 엔화의 변동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연대하니까 중앙은행, 선진국의 중앙은행의 힘보다도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의 단독적인 것보다도 그리고 연대하니까 그 힘들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최근에 원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올해 하루에 14원 정도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가격 원화 1인 변동폭이 0.6원, 0.7원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원, 전날 같은 경우에 6원. 기업들이 얼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화 변동폭이 1년 전에도 그렇습니다는 동남아보다 더 커진다 하는 문제가 일전에도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그게 더 예.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투기 세력들의 글로벌 연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적인 외환 시장의 시장 개입 효과는 굉장히 금융위기보다 아주 악화된 거죠. 일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본은행이 엔저를 막기 위해서 외환 당국에서 5월 초부터 2차 이상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막혔습니다. 근데 아까 김치현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거꾸로 올라가서 지금 157엔, 156엔, 7엔. 오늘 국제금리가 떨어져서 좀 엔달러 환율이 150엔이지만 어제는 150엔까지 갔었죠. 예. 번번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외환 당국에서는 국제 환투기 세력의 새로운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제2의 외환 위기 가능성, 이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환율이 급등하면 예. 우리도 일전에 우리가 1000번에 걸친 외환 위기 문제, 위기 설문 문제를 그렇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니까 또 외국 자본 이탈도 많이 되니까 바로 뭐냐 일부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 사실 제2의 외환 위기설을 또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사실 제2의 외환 위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제 환율이 급등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지금 머리스 골든스타일의 위기 판단 지표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외자 이탈 방어 능력이라든가 예. 요건 이제 외환 보유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자금 조달 능력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환 보유가 충분합니다. 캡틴의 최강의 외환 보유 방식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예.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1선 자금만 하더라도 충분히 외화의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선인 타이 추앙마이의 멀티 스왑이라든가 예. 또 일부 좀 기능이 낮긴 하지만 일부 신흥국가의 맺은 것 이런 것들 또 일본과의 현 정부 들어서 맺은 걸 생각하면 제2선 자금은 충분합니다. 너무 환율이 급등한다고 해서 제2외환 위기로 곧바로 하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 자금 능력은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거든요. 우리가 국가 신용등급이 2016년서부터 정체되고 있지만 자, 우리 국가 신용등급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 자금 능력도 우리가 10년, 15년 이런 게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국 자본 이탈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다 해서 곧바로 제2의 외환 위기로 연결시키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주가, 결국엔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의해 주도된다, 결정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외국 자본 이탈 때문에 환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럼 이런 고스란히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뭐냐? 앞으로 한국의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금융 시장이 안정되려면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앞으로 뭐냐? 특히 기간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성장률과 기업들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널이 6월 말로 끝나긴 합니다는 이제 잠정치가 나오면 대체로 집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오는 이때 또 7월 달에 2분기의 기업들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 별다른 펀더멘탈 상에 사실 그 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의 뭐 페드 인사조차도 왔다 갔다 합니다는 연준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의 요인을 볼 때는 9월 FOMC 회의까지는 큰 변수는 없습니다. 여름 휴가철도 지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라든가 국내 금융시장 안정은 환율 움직임에 잘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금이 이탈돼서 불안한 시기 때문에 예. 제가 자금이 좀 들어오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좀 환율이 들어오는 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를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10원 정도 하락되면 외국 자본이 1조 원 내로 유입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1조 원 정도 유입되면 코스피 약 5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환율이 우리가 1380원 가깝게 되죠. 앞으로 한 7조 원 정도 되면 코스피는 3000 정도 된다. 희망상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환율이 지금 것처럼 상승할 때는 사실 외국 자본 이탈과 악순환 거리가 형성돼서 어제도 이틀 전에는 1점 빠졌는데 6원 50전, 예. 6원 50전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 어제는 7천억 빠졌는데 14원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환율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사실 뭐냐 뭐든지 위기 조짐이라든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단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비대칭성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속보가 나오는데요. 대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속보치를 아마 홍 앵커가 해설하기 때문에 속보치를 좀 김채 PD가 속보치 대일 속보치를 좀 나온 것을 좀 전해주면 잠시 좀 하고 시청자분이랑 같이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대래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지금 현재 시간 외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IB들의 분석들, 지금 AI 서버 백로그 누락으로 시간 외 19% 하락 중이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델 AI 서버 주문이 26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밑돌았다라고 평가했고요. 에버코어 역시 델 AI 서버 백로그 누락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분석 중입니다. 자, 델 워낙 관심이 많은 기업이죠.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게 컴퓨터. 오늘도 엔비디아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까지는 좀 한 3% 정도 가깝게 빠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좀 위에 큰 폭으로 주가 빠졌는데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중요한 그 기업인 만큼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엔화 그리고 원화 약세 베팅하는 이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조만간 실시될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왜 주목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계 금리를 올리면 정책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특히 MJC라는 소상이 어려운 상황을 막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투기 세력들은 지금 연대하기 때문에 우리 단독적인 외환 당국이 단독적으로 개입하기는 일본도 어려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당위적으로 좀 환율을 안정시키는 요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좀 자꾸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제도 국채 입 자리에서 좀 바이백을 같이 이렇게 맞물려 시키를 바라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사실 이렇게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어제 계획보다. 예. 최근에 이제 지난 4월 달인가요? 미국의 국채를 자꾸 감소시킵니다. 하는 것도 한번 진전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왕서방이든 중국이든 그다음에 와다나베 부이든 미국의 국채를 자꾸 이렇게 보유를 이렇게 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자꾸 사라 하는데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특히 엔화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와다나베 부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왕서방 입장에서도 물론 자국의 경제 주권 독립 미국의 대항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는 미국의 금리가 자꾸 연기되니까 사실 국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뺄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에서 국채 응찰률이 이렇게 부지런함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되니까 어제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던 그런 배경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되기 때문에 바이백이 이렇게 실시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 달이 되는데요. 이게 원달러 환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계획을 추진하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는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도 강합니다. 그러면 바이백을 추진하면 아시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안정되겠죠? 예. 국채를 사주니까 가격 올라가고 국채 수요가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달러가 누그러지겠죠? 예. 그러면 원달러 입장에서는 달러가 누그러지면 원화가 강세되겠죠. 그럼 원달러는 떨어지겠죠.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 당국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외환 공조가 됐습니까? 지금 시점이 가장 필요하다. 그것보다도 연대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미 간의 통화 소환 문제 이런 문제는 상시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이슈가 될 때 하지 말고 누차 말씀드리는 중심 국가의 이게 통화 소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죠. 중국과 일본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계속 검토해 주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